말아야 할 종목들 하나하나씩 또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이데일리 박근호 전문위원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이어서 위원님이 꼽아주신 첫 번째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네, BH 보도록 할게요. 애플의 아이폰 17 판매 호조와 폴더블 아이폰 출시에 따른 수혜가 기대되면서 이 부품 납품사인 BH 주가가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10% 이상 급등하는 모습인데 BH 흐름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BH 이제 실적 나오면서 시장에서 이제 주가 급등을 좀 야기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한번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분기 영업이익 288억으로 흑자 전환했다. 여기서 이제 흑자 전환한 것도 굉장히 크지만 더 중요한 것은 시장의 기대치를 상회를 했다. 한마디로 이제 컨센서스를 상회를 했다. 바로 이 단어가 급등과 이제 바로 연관이 되는 거죠. 아이폰이 이제 작년 9월 달에 이제 아이폰 17 나오고 나서 상당히 시장에서 좀 약간 디자인만 보고 좀 실망감이 좀 많았었죠. 근데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뭐 연예인 걱정과 아이폰은 걱정하는 거 아니다라는 말 그대로 역대급 판매 실적을 기록을 하면서 관련주들이 뭐 LG 이노텍도 마찬가지고 상당히 좋은 실적을 좀 뽑아내주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BH가 사실 이런 아이폰의 판매 실적과 더불어서 지금 플러스 알파로 시장에서 이제 주가를 견인할 수 있는 모멘텀이 하나 있는데요. 그 부분 한번 좀 설명을 드리면 기존에 이제 BH 같은 경우는 FPCB 연성 회로 기판 위주의 어떤 모멘텀이었다라고 하면은 지금 이제 ITS라고 이제 표현을 많이 하기도 하는데 OLED에 들어가는 이제 회로가 있어요. 바로 그 부분이 기존에 이제 FPCB보다 조금 더 매출도 잘 나오고 영업이익이 이제 높아져서 그 부분이 실적을 견인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이 바로 전년 대비 326% 정도 좋아졌다라고 이번에 실적 발표와 함께 언론 보도가 좀 있었죠. 아이패드 미니 이제 단독 수주 소식도 좀 전해지면서 이제 주가에 힘을 보태는 모양새인데요. 이 아이패드 미니 단독 수주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과거에는 중국 기업과 경쟁을 했었었는데 이 부분을 앞서서 말씀드린 OLED 들어가는 회로죠. 그 부분을 BH가 이번에 단독으로 수주를 했다는 점은 올해 한번 실적을 조금 더 기대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입니다. 최근에 저는 좀 약간 이런 IT 디바이스 관련된 기업들의 가장 큰 리스크가 하나는 지금 존재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지금 반도체 가격이 이제 너무 올라가다 보니까 노트북이나 아니면 이런 패드, 그 다음에 뭐 스마트폰까지 OLED 이런 디스플레이를 쓰는 이제 이런 디바이스들이 가격이 너무 올라가면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가격 저항력이 구매할 때 굉장히 높게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시장에서 이런 IT 셋업을 만드는 기업들이 어떻게 좀 해결을 해 나갈지 그 부분이 중요하고 BH는 또 다른 게 아니라 또 애플 폴더블 폰 관련돼서 모멘텀 있는 기업 중에 저는 가장 낫다라고 보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다른 기업들은 아이폰 쪽 공급망에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아직은 이렇게 명확하진 않거든요. 근데 BH 같은 경우는 뭐 100% 들어가는 걸로 알고 계셔도 되고 다만 이 폴더블 폰의 가격과 관련돼서 너무 또 비싸게 나오면 시장에서 뭐 굉장히 좀 흥미로운 부분이긴 합니다만은 좀 어떤 구매자 입장에서는 기존의 어떤 바 형태의 스마트폰 대비해서 구매율이 좀 떨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차트 한번 잠깐 보면서 상당히 유의있는 구간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에 4개의 점이 이제 파란색으로 찍혀 있는데 이게 어떤 것을 의미를 하냐면 22년도, 그다음에 23년도, 24년도, 25년도 4개의 구간을 제가 이제 설정을 좀 해놨는데요. 아이폰이 보통 9월 10일 전후에서 이제 발표를 하고 9월 20일 전후에서 글로벌 출시를 하는데 바로 직전 내기년도에 아이폰 출시한 후에 BH의 주가 흐름이에요. 여러분들이 이걸 보고 어떤 공통점을 느끼시는지 모르긴 하겠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BH는 이제 9월 초에 아이폰의 출시를 앞두고 나서 기대감으로 오르고 나서 출시 후에는 실질적으로는 좀 하락하는 흐름을 공통적으로 좀 보여주는 어떤 패턴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올해도 이 과거 4개년도의 주가 흐름이 올해도 똑같이 답습을 한다라고 담보를 하긴 좀 힘들긴 합니다만 그래도 그럴 가능성은 높다. 정리를 하면 BH는 이제 아이폰 출시 전에 기대감으로 오르고 출시 후에는 차익 실현 매물로 좀 하락을 하는 게 어떤 평균적인 흐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며칠 전서부터 이제 외국인들 기관이
어떤 동시 순매수 들어오고 있는 점은 상당히 좀 긍정적인 수급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BH 점검해봤습니다. 확실한 아이폰 부품주로 눈여겨볼 만한데요. 앞으로의 주가 흐름도 잘 판단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주로 만나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CJ 대한통운 짚어볼까요? 지난해 호실적 공개하기도 했고 더 대형마트의 새벽 배송에 대한 규제 완화 기대감으로 오늘까지 주가 3거래일 연속 상승을 했습니다. 네, 주가 모멘텀과 앞으로의 방향성 본다면 어떨까요? 네, CJ 대한통운도 역시 이제 실적 기반 그리고 미래에 대한 어떤 성장 모멘텀 이제 두 가지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부분 한번 팩트를 짚어보고 제 의견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4분기 실적 너무 좋았죠. 역대 최고치라는 단어로 이제 표현을 해도 될 것 같은데 매출이 이제 3조 1,771억 정도를 기록을 했고 영업이익은 1,596억. 4분기 실적이 사실 작년 전체 실적의 한 3분의 1 정도를 차지했다라고 보면 되죠. 원래 분기 실적은 마트는 그렇게 비수기 성수기 크진 않긴 합니다만은 4분기 실적이 작년 실적의 영업이익 기준으로 한 3분의 1 정도를 기록을 했죠. 작년에 온기 기준으로 이제 4천억대가 조금 넘었죠. 어떤 쪽에서 CJ 대한통운의 어떤 실적을 견인했는지 한번 좀 체크를 해보면 네. 글로벌 사업 수익성이 개선이 됐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데 글로벌 사업 같은 경우는 보통 우리가 CL이라고 마치 표현을 하죠. 이제 계약 물류라고 이제 기업 물류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외국에 어떤 기업들이 수출을 할 때 그런 것들 이제 담당을 하거나 이제 물류센터도 이제 운영을 하고 그런 부분 이제 CL 부분이고 포워딩 같은 경우는 이제 국제 배송을 얘기를 하는 건데요. 페덱스나 이런 기업들과 연계해서 일단 국제 배송과 관련돼서 이제 어떤 콜라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CB라고 해서 이제 초국경 전자 상거래라고 이제 한국어로 표현하기도 합니다만은 가장 쉽게 표현하면 좀 풀필먼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풀필먼트는 뭐냐면 해외에서 이렇게 직구 같은 거 해보신 분들은 이제 아실 텐데 옷을 살 때 파페치나 이제 육수 이런 데서 이제 옷을 사면 그런 데서 풀필먼트 창고에서 이제 포장도 하고 이제 배송까지 다 하고 반품도 받아주고 그런 것들 이제 풀필먼트 물류센터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역직구하는 것도 이제 풀필먼트에 해당이 되는데 이런 어떤 그 글로벌 사업 수익성이 많이 개선이 됐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좀 최근에 모멘텀이었다라고 하는 7일 내내 배송을 하는 이제 메일온의 서비스 같은 경우는 그 서비스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아직까지는 좀 돈이 많이 초기 비용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영업이익은 많이 나지는 않는다. 이렇게 보고서에 좀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급등하고 있는 주 재료는 실적도 실적이긴 합니다만 쿠팡발 어떤 그 관련돼서 반사 이익을 볼 수 있는 마트, 대형 마트 거기에 배송을 담당을 하는 대한통운 이제 이 시나리오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대형 마트가 이 새벽 배송과 관련돼서 과연 이 사업에 뛰어들까 하는 것은 이제 미지수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제 쿠팡이 처음에 물론 물류센터도 많이 지어야 되고 굉장히 어떤 기반을 다질 때 엄청난 적자를 낸 이유가 이게 쉽지가 않은 사업이거든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마트가 새벽 배송에 뛰어든다라고 했을 때 물류센터 그럼 마트를 물류센터 거점으로 삼으면 되지 않느냐? 그 물량을 소화하기가 굉장히 좀 힘들겠죠. 물론 신성식품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할 수 있긴 하겠습니다만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어떤 시스템이나 어떤 처음에 기반을 다질 때 굉장히 많은 돈이 소요가 되거든요. 저는 이마트 입장에서는 정부에서 이제 하라고 좀 등 떠밀어도 그냥 안 할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그리고 쿠팡 관련돼서 최근에 이제 어떤 사용자 수가 좀 약간 줄어들고 있다 아니면 가입자 수 줄어들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었는데 쿠팡은 우리나라에서 상장돼 있어서 거래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일단은 쿠팡 써 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사실 표현이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안 쓸 수가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저는 요 이제 대한통운과 관련된 실적 관련돼서는 계속적으로 좋아질 수 있어도 이 대형마트 관련돼서 새벽 배송을 대한통운이 담당을 해서 어떤 실적이 좋아진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차트 잠깐 보면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시장이 작년 11월 달 중순쯤에 이제 4천 돌파를 하고 이제 올해 5천 돌파하는 구간에서 대한통운 주가 흐름을 보면은 거의 3달 정도 옆으로 횡보를 하는 굉장히 좀
답답한 흐름을 보여줬죠. 시장이 안 좋았다라고 하면 이런 흐름들이 굉장히 좀 견조하다라고 이제 표현을 할 수도 있긴 했었습니다만은 지수만 올라가는 시장에서 이제 CJ 대한통운이 좀 약간 소외를 좀 당했었죠. 그 후에 이제 실적 발표 후에 연속으로 급등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수급은 좀 약간 좀 엇갈리는 듯한 느낌이 좀 들죠. 기관 수급이 일단 어떤 대한통운의 어떤 수급적으로 이제 가격적으로 상승을 야기를 시키는 주체 세력이라고 주체 수급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외국인들은 지금 급등을 좀 이용을 해서 단기적으로 좀 차익 실현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한통운이 최근 이제 급등을 해서 언제 사야 될까 이제 걱정을 하거나 고민 있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저는 한 2, 3일 정도는 좀 지켜보시고 그래도 시장에서 어떤 시세나 거래량이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 그때 접근하셔도 늦지는 않을 것 같다. 이렇게 개인적인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대형마트 새벽 배송 관련한 수혜는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주가의 진입 측면에서도 지금은 좀 지켜보는 전략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이렇게 두 개의 특징주들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포착 종목도 여쭤보고 싶은데 매주 수요일에 좋은 종목들 잘 골라주고 계십니다. 오늘은 어떤 종목 함께 공부해 볼까요? 네. 우리나라 지금 최근에 이제 카지노 관련주들 이제 실적 상당히 좋게 나오고 있는데요. 전 세계 글로벌 카지노 모니터를 가장 많이 만드는 1위 기업 코텍을 좀 준비를 좀 했습니다. 코텍 같은 경우는 이제 카지노 모니터도 많이 만들긴 합니다만은 이제 산업용 모니터 글로벌 1위라고 표현을 많이 하기도 하는데 산업용 모니터는 무엇을 얘기를 하는 걸까요? 물론 그 다품종 소량 생산하는 그러니까 모니터를 주로 만드는 어떤 뭐 삼성이나 LG 이런 기업들이 만들기 힘든 그러니까 적은 물량들 모양도 좀 다양하고 병원에서도 좀 많이 쓰이죠. 여러분들이 이제 뭐 산부인과 가셨을 때 아기들 초음파 사진 볼 때 보는 모니터도 이 코텍이 가장 많이 만들고 있죠. 글로벌 시장 점유율 1위라는 것만으로도 프리미엄을 줄 필요성이 있는 기업인데요. 카지노 모니터는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전 세계 모니터의 50% 이상을 바로 이 코텍이 이제 만들고 있는 상황이죠. 실적이 뭐 엄청났죠. 지금 시가총액이 1,800억대 그 초반인데 25년도 이제 작년 연결 기준으로 영업이익이 이제 377억이 나왔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60% 증가하는 한마디로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 실적을 좀 발표를 했는데 377억이 넘는 영업이익인데 지금 시가총액이 1,800억이라고 하면은 그냥 단순 계산으로 퍼가 이제 실질적으로는 6이 안 되는 상황이죠. 한 6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PBR은 뭐 0.5% 정도, 0.5배 정도인데 보통 이런 이제 매출 잘 나오고 영업이익 잘 나오는데 시가총액이 낮은 기업들을 보면 이제 약간 좀 공통적인 현상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재무가 굉장히 안 좋은 경우가 좀 많아요. 부채가 상당히 많다거나 이런 부분이 많은데 코텍 같은 경우는 어디 내놔도 좀 부끄럽지 않은 좀 오히려 내놓으면 좀 어떤 효과가 좋을 정도의 좋은 견조한 재무까지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라 사실 지금 가격대는 상당히 딥밸류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영업이익이 높아졌냐? 사실 이제 인건비적인 측면이 상당히 크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이제 매출도 잘 나왔고. 베트남 공장 쪽에 가동률을 높이면서 인건비 감소가 좀 있었고 그동안에 좀 약간 영업이익을 깎아먹었던 부분이 있는데 전자칠판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그 부분을 이제 철수를 하면서 이제 리스크도 이제 없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차트 잠깐 보면서 가격적인 전략을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지난주 말쯤에 급등한 후에 지금 현재 지난주 금요일서부터 오늘 수요일까지 4일 정도 약간의 가격적인 조정과 기간적인 조정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외국인들 수급이 오늘은 약간은 매도가 나오고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최근에 2월 달 들어서 차분하게 코텍을 매수하는 게 외국인들 수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관 수급 같은 경우는 아직은 좀 바닥을 잡고 매수 쪽으로 턴어라운드 했다라고 표현하기에는 약간 좀 이른감은 좀 있는 것 같아요. 가격적인 부분은 매수가는 현재가로 보도록 하고요. 지금 현재 목표가는 현재 가격이 10,000원, 1,200원 정도니까 위쪽으로 한 30% 정도 열어놓고 목표 가격을 13,000원, 그다음에 손절 가격은 한 9,500원 정도로 직전 저점을 한번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텍으로 오늘 종목 포착을 해봤습니다. 특수 목적 모니터 전문 기업인데 실적도 양호하고 앞으로의 주가 방향성도 위로 전망해 주셨습니다. 목표 주가 13,000원까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위원님 고맙습니다.